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화 크게 버렸어 가자. 다음 BCG 매틱스요. 이 BCG 매틱스에서 BCG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개발한 거고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냐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기준을 각각 높고 낮음으로 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각각 영역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가시면 되는데, 역시 말보다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각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G 매틱스는 두 가지의 기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가 시장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는 두 가지가 돼요. 근데 이 각각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게 되면 영역은 모두 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4가지에 대한 명칭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고 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영역을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퀘스천 마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높은 영역을 스타,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고 산업의 성장률이 낮은 영역을 캐시카우, 우리말로 현금 젖소 또는 자금 젖소 정도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둘 다 낮은 영역을 개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스타, 캐시카우, 퀘스천 마크, 독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BCG 매틱스에 대한 내용들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나 이 스왓이 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스왓 분석은 경영 환경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고요. 내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외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내는 환경 분석 방법을 의미하는데, 왜 스왓 분석이라고 하냐면 강점과 약점에 대한 영문 표기 앞자서 SW고요. 기회와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O와 T가 되죠. 그래서 요 4개를 합쳐서 스왓 분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왓 분석은 경영 환경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하고, 내부 환경이란 관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외부 환경이란 관점에서 기회와 위협을 도출해주는 환경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STP, 역시나 3가지 절차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 세분화, 시장을 구분하는 거고요. 다음에 타겟팅, 목표 시장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을 위치시키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3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전략을 우리는 ST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P 다시 말씀드리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C, 역시나 3개 C가 되는 거고, 그 3개가 고객, 커스터머, 이거 컨슈머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시긴 하세요. 다음에 컴퍼니, 마지막으로 경쟁자의 컴페티터의 C 3개를 합쳐서 우리는 3C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다음 4P,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4가지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4가지가 알파벳 P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4개의 P라고 해서 4P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5-4Cs 모델, 우리말로 5개 힘 모형 또는 산업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5가지의 영향 요인이 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5가지가 뭔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5가지가 제일 첫 번째,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결국 산업 내 경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5가지 요인을 보고 있는 거고, 이 5가지는 분명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이거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산업 내 경쟁이라고 할 거고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진입장벽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재 위협은 말 그대로고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또는 소비자의 교섭력이라고 써도 무방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5 4Cs 모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6시그마의 말 그대로 품질 수준을 6시그마 수준까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품질 관리 기법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날 품질 혁신과 고객 만족 달성을 목표로 경영 활동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통계적 척도로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기업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 한 가지만 좀 추가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식스 시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식스 시그마는 수치적으로 정리하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수치가 바로 뭐냐면 그 수치 2개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3.4 ppm 여기서 이야기하는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4개 분량을 내는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런데 EPPB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ppb는 파트 퍼 빌리언의 약자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10억 개를 생산했을 때 2개의 분량을 내는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 두 수치 전부 다 사용되는 수치라서 이 수치들 좀 정리해 놓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6 시그마에 대한 내용들 가름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적대적 M&A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적대적 M&A는 말 그대로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적대적 M&A의 반대말이 우호적 M&A예요. 예, 그럼 이제 우호적 M&A는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M&A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다른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적대적 M&A가 되면 인수기업은 어쨌든 인수 대상 기업을 인수하려고 뭔가 막 할 거고요. 인수 대상 기업은 인수 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막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수 기업이 하는 전략을 우리는 공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인수 대상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을 방어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공격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매폭, 공격 매수, 공개 매수, 시장 매집, 위임장 대결, 토요일 밤 특별 작전, 흑기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어 전략에는 백기사, 시차 임기제, 왕관의 보석 매각, 포이즌 필, 황금, 낙하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에 대한 가름마 태우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할 거니까 그 가름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